네,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오늘도 다이나믹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날의 경우에는 이 라이트코인 이슈가 10시경에 있었고요. 라이트코인의 시총이 낮았더라면 시장에 영향은 안 주었었겠지만 나름 시총도 14조 원으로 11건에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이슈가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마트 소재로 펌핑 시에는 LTC, BTC 간 거래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이 부분이 페이크 뉴스라는 악재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는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 바뀌면서 이 비트코인 매도로 작용이 되어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주었고요. 어찌 보면은 여기서 패닉셀까지 더해져서 저가를 이탈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차트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영상 끝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심 이후부터 커뮤니티에 찌라시들이 돌기 시작했고 월마트 이후에 애플사가 결제 도입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비트코인은 소폭으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고 소폭 상승한 상태에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일수록 지난 아마존 결제 이슈처럼 이런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뉴스들이 정말 진짜일 확률은 낮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이 추측성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애플이 이 가상화폐 쪽 인력을 구하니 이러한 뉴스를 뿌리는 사람들은 결제를 도입을 할 거다. 그리고 좀 더 돌다 보면은 정확한 날짜, 며칠 몇 시에 도입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떠돌게 되죠.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던데 이런 찌라시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의 변동성이 좀 더 생길 테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하는 구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에 대한 기업 수급이 변경된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모든 투자 자산 중에 이 암호화폐 투자 자산 중에 일주일 단위 유입량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유입량의 절반을 뛰어넘는 수치고요. 지금은 이러한 유입들이 들어온 뒤에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라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또는 바이낸스를 제외한다면 이 연간 유입량에서는 거의 가장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흐름이 A16Z와 폴리체인, FTX 측의 지속적인 시팅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 수치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기업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러한 포인트가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더리움에 대한 빨간불이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요. 이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도 관찰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엄청난 금액이 이더리움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수치이긴 합니다. 또 제가 이 최근 영상에서 테마 코인들을 말씀드릴 때는 NFT, 디파이, 덱스 또는 체인 형식을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이러한 연관성이 조금 낮거나 설명드리기 애매했던 부분을 오늘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레이어2 코인들의 스테이킹 물량이고 오늘자로 이 3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확장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업비트에는 오미세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바 네트워크로 이름을 다시 알렸고요. 제가 레이어2를 지켜보았을 때 문제점은 기술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상승량이 좀 저조한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덱스나 체인 형식의 코인들이 아닐까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체인 형식을 설명드릴 때 코스모스와 폴카닷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덱스류에서는 카이버 네트워크와 제로엑스가 있다는 것도 부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등장이 시작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레이어 코인들, 레이어2 코인들의 반등이냐 아니라면 이 체인 형식의 코인들의 반등이 나오냐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해당하는 코인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좀 비교를 하면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체인 형식의 코인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좋지만 레이어2의 목적은 좋지만
가격적으로 상승이 안 나왔을 때는 투자자들의 이 반감, 그런 생각들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하반기 반등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주요 포인트를 저는 3가지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는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가 있으며, 이 이더와 에이다는 이번 장에서 기적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몇 배 더하는, 몇 배 수준으로 더더욱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는 이 앞으로 반등장에 대해서는 이 3가지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으로 상승량이 기우는지 잘 보셔야 하며, 지금의 상승장은 뭐 잡코인들이나 다른 코인들이나 호재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메이저 장은 기업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승량은 그러한 수급이 몰리는 코인으로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는 매도 후에 재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코인은 뭐 솔라나나 솔라나 기반 코인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약세장에서 이 3가지 코인들, NFT, 디파이, 덱스 또는 체인 형식의 코인들이 상승률이 조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코인들의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뭐 잡코인이나 호재로 오른 코인들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승량이 조금 저조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장에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들로는 강세장에서는 또다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제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부정하고 수급에 맞는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이 3가지 코인 중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3번째가 앞으로 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16Z나 아니면 폴리체인의 FTX 수급을 관찰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제가 영상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당장은 시리즈물로 엮기보다는 제가 실시간으로 정리 드리고 있으니 영상에 첨부되는 일부 콘텐츠 등을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코인이 대부분 솔라나 생태계 코인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반대로 간혹가다 니어 프로토콜처럼 개별로 정리될 때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추세가 없는 장에, 비추세 장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은 대부분 약세 장에 해당하고요. 어제 저녁 라이트코인 이슈로 인해서 44K에 대한 이 지지 이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저는 비정상적인 꼬리는 예외하고 차트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로 인해서 지지 이탈로 여러분들이 간주하셨다면 단타 타점들은 모두 손절로 대응하셨어야 하는 장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면 이 2개의 매물대에서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애플 결제 도입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이슈가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간주가 된다면 내일쯤이라면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성격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이 오더라도 박스권 장세라고 여러분들은 봐주셔야 하고요. 지금까지의 장은 아직까지 상방 이탈 또는 하방 이탈 그 어디로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횡보장 기한으로 보았던 7일이 종료되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박스권 이탈이 나온다라고 보았으나 장이 다소 길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이번 장만큼은 저가 이탈 상황만 주의하면서 매매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저가는 44K와 이 꼬리의 저가,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정말 최후의 보루인 41.3K인 지난 박스권 최고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단타, 스윙, 장투가 있겠죠. 그런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저가 이탈이냐 지지냐 이 포인트가 저는 이번 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이 약세장이 극복이 된다면 강세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은 저는 다시 한번 유효하다라고 반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평선을, 이동평균선을 표시를 드리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과 50일선을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0일선이 일봉상으로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될랑말랑하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트레이더나 해외 분석가들의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에 입막을 했다라고들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실 때 이 차트, 이 봉의 민감도가 높은 이 노란색 선이 단기 이평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장기에 해당하니까 이 봉수가 고려하는 봉수가 많아지니까 다소 민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디가 단기 이평선이고 어디가 장기 이평선인지 구분하셔서 어떻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코인 생태계에 대한 연구 콘텐츠가 비트인사이트로 일부 이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연구하는 자료들은 제가 손수 준비해드리긴 하지만 이외의 자료들은 비트인사이트에 이관돼서 업로드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좋고 안녕하세요, 비트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꽤나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킹도 분석 콘텐츠가 좋아서 곧 1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고 비트인사이트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한 분석 놓치지 마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 코인킹이나 비트인사이트의 경우에는 비상업 용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앞으로 장에 대한 궁금증은 댓글에 적어드리는 상담 창구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